행복이라는 선물은 받을 줄 아는 자의 몫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마무리하고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여행의 목적을 발견하고 유익한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다. 인생이라는 신비. 인생이 경이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으리라.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떠 창가로 다가간다. 그리고 먼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며 과거의 내 모든 생활 습관을 뭉개버리고 새로운 날들로 나를 초대하는 자연의 신비로운 비밀을 발견한다. 어느 멋진 날. 살다 보면 자신이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동안 많은 일을 이루었고 새로 시작한 일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루하루가 아무 보람도 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나 시, 미덕 같은 것들을 언제, 어디서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것들은 달력에 있는 어느 특정한 날에 터득한 것이 아니다. 헤르메스가 달의 여신과 주사위 놀이를 해서 이긴 덕분에 오시리스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어느 멋진 날이 달력 어딘가에 끼어져 있는 것이다. 무관심의 지혜. 어떤 생활 방식이나 행동 양식에도 반대 의견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곳곳에서 부딪히는 반대 의견 앞에서도 무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지혜 가운데 하나이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자신을 망치지 말고 어디에 있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삶은 철학적인 것도 비평적인 것도 아니다. 오로지 강인한 것이다.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자신이 찾아낸 것을 의심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사람, 세상과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세월이 주는 선물. 모든 것은 매 순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지혜는 어디에든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혈액처럼 우리 몸을 흐르고 고통으로 우리를 몸부림치게도 하고 슬픈 날과 즐거운 노동의 날들을 번갈아 경험하게 만든다. 우리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지혜의 참모습을 깨닫는다. 인생을 미루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요즘 젊은이들은 처음 일을 시작해서 실패하면 완전히 낙담한다. 만약 젊은 상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주위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한다. 아주 뛰어난 젊은이가 졸업 후 1년 만에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직장을 얻지 못하면 그는 물론이고 그의 친구들도 크게 낙심하여 그가 나머지 인생을 불평 속에서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시골 출신의 강인한 젊은이는 인생의 온갖 일에 도전한다. 짐을 나르고 농사를 짓고 행상을 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설교를 하고 신문을 편집하고 의회에도 진출하고 대지주가 된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동안 역경이 닥쳐와 벼랑으로 굴러떨어져도 그는 언제나 고양이처럼 사뿐히 착지 않다. 이런 젊은이는 도시의 연약한 젊은이 수백 명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그는 시대와 나란히 보조를 맞추어 걷고 하나의 특별한 능력을 갖지 못한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미루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수백 번의 기회가 있다. 평화로운 삶의 비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환상 속에서 산다. 보람 있는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없고 떨리는 손을 가진 술주정뱅이처럼 우리의 삶은 꿈속에서 벌이는 한바탕 대소동과 같다. 이런 삶에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허식과 혼잡한 정치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더라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나 자신을 안정시키며 나의 신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나의 신조는 어떤 일을 하든 뒤로 미루거나 남을 탓하거나 막연한 희망을 품는 일 없이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추하더라도 지금의 친구와 환경을 우주가 나에게 보낸 신비의 전달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을 사는 당당함. 매일 명랑한 마음과 위대한 목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날의 주인이다. 나는 평범한 것을 마음에 품는다. 일상의 평범한 것, 하찮은 것을 탐구하고 그 발 아래에 앉는다. 나에게 오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 그러면 과거와 미래의 세계는 그대가 가져도 좋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 먼 것 못지않게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한 방울의 물은 작은 바다이다. 한 명의 사람은 자연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나는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일을 무사히 끝마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과 지혜. 자연은 한눈 파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조용히 밥이나 먹어라. 먹을 땐 잡담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의 참뜻을 전하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한눈 팔지 않고 우리 눈앞에 다가온 시간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마무리하고 길 위에 놓은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여행의 목적을 발견하고 가능한 한 유익한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소박하고 진실한 삶. 허영심이 강한 여행자는 왕후나 귀족, 귀부인이 자신에게 말하고 행동한 것을 들먹이며 자기의 삶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야심에 찬 속물은 자신의 수저나 브로치, 반지 등을 자랑하고 화려한 명함이나 자신에게 쏟아진 찬사를 잘 간직해 둔다. 그리고 좀 더 교양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흥미있고 시적인 일들을 강조한다. 로마에 갔던 일이나 그가 만난 천재, 그가 아는 명망가, 어제 본 멋진 풍경, 산에서 한 생각들을 이야기하며 그의 삶에 낭만적인 색조를 덧칠한다. 그러나 신을 예찬하는 사람은 소박하고 진실하다. 전혀 허풍스럽지 않으며 좋은 친구도 갖고 있지 않고 기사도 정신도 없고 모험적인 사건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속에 평범한 일상의 진실한 경험들 속에 머문다. 현재의 순간과 평범하고 사소한 일들이 그의 생각에 스며들어 빛의 바다마저 흡수하기 때문이다. 일상이 예언이 될 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지나쳐버린 암시나 흘려들은 말은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통해 현실로 다가온다. 함께 차를 타고 숲속을 지나던 어느 부인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숲이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까지 숲에 사는 요정들이 일손을 멈추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생각은 오래전에 쓰여진 시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면 요정들이 춤을 멈춰버린다는 내용을 담은 시 속에서 말이다. 따라서 한밤중에 달이 구름을 뚫고 솟아오르는 광경을 본 사람은 마치 대천사처럼 빛의 세계의 창조 현장에 있는 것과 같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진정으로 그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대에게 이끌린다. 그대는 지금 친구를 찾아 뛰어다닌다. 그러나 그대의 발은 부지런히 움직여도 그대의 정신은 그럴 필요가 없다. 친구를 찾지 못해도 친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대 안에 있는 힘은 그의 안에도 있다.
그러므로 둘이 만나는 것이 최선이라면 그이미 둘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그대의 재능과 취향이 이끄는 대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명예에 대한 갈망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자. 그래도 그런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된다. 아직 그대가 그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일이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 사람을 아는 법, 그가 읽은 책과 그가 사귀는 친구, 그가 칭찬하는 대상, 그의 옷차림과 취미, 그의 말과 걸음걸이, 눈의 움직임, 그의 방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